지금 이 습관 하나를 모르고 계시면 혈압은 계속 흔들리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것만 찾다가 정작 매일 식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혈압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나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시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아침마다 혈압 숫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단순한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을 먹는데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혈압 때문에 걱정되는 날이 많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요청했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72세 박영수 님이셨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숫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식사 후에는 몸이 축 처지며 밤에는 잠도 자주 깨신다고 했습니다. 약도 꾸준히 챙기고 운동도 가끔 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는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고 낮에는 몸이 무거워서 힘들고 밤에는 잠을 설쳐서 다음 날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습관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나쁜 음식은 없었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흐름을 조절해주는 아주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소량의 식초를 희석해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식사 후 졸림이 줄고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저녁 먹고 나서 소파에서 바로 잠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몸의 활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혈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식초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식초는 오래전부터 음식에 사용되어 왔지만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자주 설명드리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후 혈당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식초를 함께 먹으면 그 오르는 속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식사와 함께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김정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식사 후 졸림과 피로를 자주 느끼셨는데 식사와 함께 소량의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면서 식후 피로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식초를 조금만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다만 빈속에 진하게 마시는 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식사 후 졸음이 자주 오시나요? 두 번째로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식초에 포함된 성분이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혈관이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식초가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일본 건강영양 연구 자료를 보면 식초 섭취와 혈압 변화 사이의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74세 이순자님 경우를 보면요. 식사 후 식초 드레싱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아침에 느끼던 몸의 무거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혈관 긴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샐러드나 반찬에 식초를 소량만 곁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많으신가요? 세 번째는 소화 기능입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한소화기학회 연구 자료에서도 식초와 위산 환경의 관계가 연구된 바 있습니다. 68세 정미자님은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셨는데요.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면서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 드실 때 식초를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에 식초 기반 드레싱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줄이시거나 일단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식초가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빨리 배가 부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일본 영양학 연구에서는 식초 섭취와 체중 관리 사이의 연관성이 관찰됐습니다. 71세 박정희님 경우를 보면요. 저녁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줄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대사가 느려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잖아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희석한 식초를 소량만 드시면 되는데요. 과도하게 마시는 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예전보다 배가 쉽게 나오는 느낌이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장 환경입니다. 식초가 장내 환경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유럽 식품영양연구에서도 발효식품과 장 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됐습니다. 67세 이명숙님은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변비가 완화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나이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화장실 가는 게 매일 스트레스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채소와 함께 식초를 활용한 식사를 늘리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피하셔야 해요. 요즘 장 건강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염증 완화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아지잖아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식초의 항염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3세 최영희님은 무릎이 자주 쑤시고 아프셨는데요.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물론 식초가 약은 아니지만 작은 도움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샐러드나 나물에 식초를 조금씩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절약을 드시는 분들은 함께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쑤시고 아프신가요? 일곱 번째는 피로회복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운동하거나 일하고 나면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는데 그걸 빨리 없애주는 거죠. 일본 스포츠과학 연구에서도 식초와 피로 회복의 관계가 연구됐습니다. 70세 강민수님은 오전에 산책하고 나면 오후 내내 피곤하셨대요. 그런데 산책 후에 식초물을 한 잔 드시면서 회복이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더운 날 밖에 나갔다 오면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그럴 때 시원한 물에 식초 조금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이나 활동 후에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하루 종일 피곤하신가요? 여덟 번째는 칼슘 흡수입니다.
식초가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식초와 칼슘 흡수의 관계가 연구됐습니다. 68세 윤정숙님은 멸치 반찬을 드실 때 식초를 함께 활용하면서 뼈 건강 검사 결과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멸치나 우유 같은 칼슘 음식을 드실 때 식초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에 식초를 살짝 넣거나 샐러드에 치즈와 식초 드레싱을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요즘 뼈 건강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이렇게 보면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식습관 속에서 몸의 균형을 도울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제 이어서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초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활용할 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해 하세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겁니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위가 상할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를 한 티스푼 정도만 넣어서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거나 식사 후에 마시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빈속에 마시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식초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식초는 채소와 함께 섭취할 때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시중에 파는 드레싱은 설탕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초에 올리브유 조금, 소금 조금만 넣으면 간단한 드레싱이 완성돼요. 여기에 다진 마늘이나 레몬즙을 추가하면 더 맛있어집니다. 너무 자극적인 양념과 함께 사용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고추장이나 겨자를 많이 넣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채소에 식초 드레싱만 살짝 뿌려서 드시면 정말 깔끔하고 속도 편합니다. 집에서 샐러드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식사 전 활용법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소량 활용하면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포만감을 느끼는 게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과식하기 쉬운데 식초를 미리 드시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요. 저녁 먹기 30분 전쯤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한 잔 드시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전보다는 식사 중에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물에 희석할 때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물 한 컵에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량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네 번째는 저녁 음료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차나 대추차에 식초를 살짝 넣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다만 취침 직전에 과도하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역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녁 8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따뜻한 물과 함께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밤에 잠들기 어려운 날이 많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나물 반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음식에는 나물 반찬이 정말 많잖아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 같은 거 무칠 때 식초를 조금만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특히 칼슘이 많은 멸치볶음 같은 걸 만들 때 식초를 넣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에도 식초를 살짝 넣으면 감칠맛이 나요.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신맛이 강해지니까 처음에는 조금씩만 넣어보세요. 반찬 만들 때 소금 간하듯이 식초도 조금씩 습관처럼 넣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나물 반찬 자주 만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고기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고기를 재울 때 식초를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누린내도 없어져요. 특히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걸 조리할 때 식초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고기 굽기 전에 식초에 30분 정도 재웠다가 구우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나이 들면 고기가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식초에 재워서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잘 흡수됩니다. 불고기 양념할 때도 식초를 조금 넣으면 맛이 깊어져요. 고기 드실 때 소화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생선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선 비린내 제거에 식초만 한 게 없어요. 생선 손질할 때 식초물에 헹구면 비린내가 확 사라집니다. 생선구이 할 때도 식초를 살짝 발라서 구우면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좋아요. 특히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비린내가 강한데 식초를 활용하면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회 드실 때도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잖아요. 그게 다 식초 때문이에요. 식초가 생선의 비린맛을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생선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여덟 번째는 무침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이 무침, 미역 무침, 파무침 같은 거 만들 때 식초는 필수예요. 채소의 아삭한 맛도 살려주고 상큼한 맛도 더해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식초 무침 요리가 입맛도 돋워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줘요. 양파나 무 같은 매운 채소도 식초에 절이면 매운맛이 줄어들어서 먹기 좋아집니다. 김치 담글 때도 식초를 조금 넣으면 발효가 잘 되고 맛도 좋아져요. 집에서 무침 요리 자주 만드시나요? 아홉 번째는 과일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에 식초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좋아요. 과일의 단맛이 더 강조되고 느끼함도 잡아줍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 드실 때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과일 샐러드 만들 때 식초 드레싱을 뿌리면 정말 맛있어요. 다만 너무 신 과일과는 잘 안 어울리니까 단 과일에만 활용하세요. 과일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열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 한 컵에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렇게 일주일 드시고 괜찮으면 한 티스푼으로 늘리시고요. 서서히 몸을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서 점차 몸이 변하는 걸 느끼셔야 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건강 습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제품이나 어려운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건강식품 가게 가서 몇십만 원씩 주고 영양제 사시고요. 특별한 운동기구 사서 집에 쌓아두시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몸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요.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만 찾으시는 거예요. 수입산 건강식품, 고가의 운동기구, 특별한 치료법.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몸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요. 식초 한 병 값이 얼마예요? 몇천 원이면 한 달 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도와주고 피로를 줄여줄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작은 습관을 계속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혈압은 조금씩 오르고 소화는 점점 안 되고 피로는 쌓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는 게 숨차고 저녁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약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게 작은 습관 하나를 놓쳐서 시작된 거라면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것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와 함께 식초를 소량 활용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샐러드 드실 때 식초 드레싱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저녁 먹고 따뜻한 물에 식초 한 티스푼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요.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느낀 건요. 건강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고 식탁 위에 있어요.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작은 시작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년 건강 습관 중 하나인 아침 식사와 혈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종일 혈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 식사 메뉴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식초를 활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요? 혈압인가요? 소화인가요? 아니면 피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고민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